베트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바로 쌀국수죠. 오늘은 쌀국수의 본고장 베트남 하노이에서 쌀국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국수의 기원은 약 110년 전 북부 남딘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소뼈와 짜투리 고기로 국수를 끓여 먹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식민지 시절 프랑스인들이 즐겨 먹던 고기 스튜가 있는데, 지금의 퍼가 포페에서 파생되었다는 얘기도 있네요. 근데 정확히 포가 언제 생겼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쌀국수는 하노이에서 발전을 하였고 남부까지 퍼져 베트남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는데, 북부 쌀국수의 특징은 주로 소고기 위주의 맑고 담백한 국물이고, 허브와 양념은 최소한만 사용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부 쌀국수의 특징은 고기 종류도 다양하고 향신료와 설탕이 들어가서 국물이 더 달고 진하다고 하네요. 우선 제가 지금 있는 이곳 하노이의 쌀국수는 원조 지역답게 가장 클래식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투명하고 깔끔한 소고기 육수에 얇게 썬 고기를 줍니다. 그리고 쌀국수는 많은 현지인들이 아침 식사로 먹는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곳에 많은 쌀국수 가게들이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점심에는 아예 가게 문을 닫거나 운영을 안 하고 아침과 저녁 두 타임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럼 쌀국수의 설명은 여기까지. 이제 직접 맛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타러 가는 길인데, 여기 하노이는 인도랑 차도랑 구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걷는 게 위험할 수 있는데, 여기 하노이가 버스 타고 이렇게 좀 구석구석 많이 다닐 수 있거든요. 되게 저렴한 가격에 한 만동에서 12,000 정도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뭐 버스를 어떻게 타시는지 잘 모르시니까 그냥 그랩 하나 아니면 이제 바이크 불러서 이제 많이 이동을 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길가에 보시면은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가는 노선들 버스가 이렇게 번호들이 적혀 있어요. 저는 저기 이제 버스가 오네요. 우선 엄한 데 내렸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구글 지도 보고 본인이 갈 때 이제 찾아가시면 돼요. 여기 포함 게임이 어쨌든 뭐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아서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대충 근처에 왔다 싶으면 그거 내리셔가지고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갈 식당은 퍼스원이라는 식당인데 리뷰가 너무 많아서 한번 가보려고요. 여기 식당 같은데. trong này thì nó nhanh hơn. 그렇지. 메뉴는 이렇게 있고, 포신 Chip chín. 신. 여기 내부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Cái kia gọi chưa? 육수를 먼저 데치네. Gì? Em gọi 99 gầu đi. Cái gì đây? Cà phê này. Xin rồi chín nha. 고기 Xin rồi chín nha. 크렘스만 쳐서 올리고, 기름기 있는 고기 이렇게. 저 부위가 뭔지 모르겠네. 야채도 있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럼 고기 크게 이렇게 썬 거, 여기는 어딜 가나 이렇게 쪽파를 주는 것 같아요. 면발은 약간 중간 굵기의 열정면이고, 여기는 기름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국물 맛을 한번 보면은, 저는 좀 고추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는 국물이 좀 진해요. 이게 좀
한국의 좀 비슷한 맛을 좀 비교하면은 소고기 묵국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괜찮네요. 깔끔하고. 아, 진짜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 인도를 바이크가 다 점령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인도로 못 다니니까 지금 차도로 다니고 있어요. 바이크에 날아담네, 바이크에 날아담고. 저번에 어디에서 기사 읽었는데 2026년 7월인가? 그때부터 이제 내연기관 바이크를 이제 아예 없앤다고 그 기사를 봤었는데, 이 사람들 바이크 없애면은 그 생활이 안 될 텐데 무슨 생각으로 그 내연기관 그 바이크를 다 없앤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 징글징글하게 만들었어. 이번에 갈 시간 헛김뽀라고 여기도 호황게임 호수 근처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네요. Hello. Inside. Hello. 메뉴는 이렇게 했습니다. 박수롬. 여기 위생 상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은데, 위생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는 거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근데 뭐 일단 유명하다니까 한번 먹으러 왔는데, 여기 이제 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소스원보다는 국물이 좀 담백해 보이네요. 기름지지가 않고. 여기도 면발은 약간 중간 굵기에 허고 얇게 썬 고기 이렇게 있고, 여기는 쪽파를 조금밖에 안 주네. 딱 하나 줬어. 그리고 고수 조금 들어있고. 저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식당은 국물이 정말 깔끔해요. 근데 이게 더 특징인지 조미료 맛은 어딜 가나 나는 것 같아요. 약간 한국의 그 냉면 육수의 비밀이라 그러죠. 그 다시 나누는 거, 그런 것처럼 여기도 뭐 그런 MSG가 있는지, 근데 다 비슷한 MSG 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원래 맛있는 거 라면도 MSG 엄청인데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호황게임 물은 초록색인 게 수질 상태는 그래 좋아 보이지가 않는데, 저도 오늘 주말이어서 사람들 엄청 많네요. 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가볼 식당 쌀국수 집입니다. 근데 연속 3끼 쌀국수 먹으려니까 진짜 물려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잠깐만. 소독을 합니다. 뭐 하노이 어딜 가나 그러니까 쌀국수는 다 비슷하게 주는 것 같아요. 좀 매콤한 걸 원해서 고추를 좀 더 넣도록 할게요. 시원하다. 여기 해장으로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갈 식당은 허버홍하우라는 식당이에요. 그래요. 허버. 이거 마늘 식초 절인 것 같은데. 아마. 젓가락을 이렇게 이제 라임에 닦더라고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위생상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퍼는 좀 넓은 면이네요. 이렇게 소고기는 이렇게 넓게 썰어서 준 거네요.
여기는 고수를 조금 넣어가지고 향이 좀 덜 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좀 매콤한 맛이 필요한 것 같아서 네, 고추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도 좀 넣고 네, 고추를 좀 넣으니까 매콤한 게 한국 사람 입맛에 잘 어울리네요. 파랑 고기랑 면발이랑 같이 먹으면은 좀 조화가 있어가지고 괜찮네요. 생각보다 가격도 5만 동이면은 엄청 저렴한 편이죠. 맛도 있어요. 역시. 근데 여기가 외국인 분들도 없고 좀 조용하고 주방도 오픈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추천하는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쌀국수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갈 식당은 폭탄이라는 식당입니다. 네. 식사 시간이 아니어서 사람이 많이 없나 본데. 콩라무이, 콩라무이. 국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를 너무 많이 넣었어. 거의 다 매워요. 고추는 조금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세요. 저처럼 너무 많이 넣으면 엄청 매워요. 한 두세 개만 넣어도 충분히 매운 얼큰한 맛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 많이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땡큐. 저기 식당은 리뷰에 뭐 인생 쌀국수다 그러는데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냥 평타와 평타 이상? 근데 좀 그 정도 치는 것 같고 그냥 뭐 지나가다가 뭐 한 번쯤 들릴 수 있는 뭐 굳이 찾아올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베트남 하노이 쪽이 쌀국수 파는 집이 워낙 많아서 다 기본적으로 저 정도는 하는 것 같고 진하게 오늘은 태풍 사라졌다고 했는데 태풍 비가 계속 오네요. 아 진짜 베트남 와서 2주째 지금 비만 오고 너무 안 좋아요. 네, 오늘 갈 식당은 여기 소가 음료십니다. 메뉴는 이제 이렇게 있고 호롱 양원 숲 여기 식당 내부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아까 옆에 가게는 손님이 꽉 차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들어왔어요. 아마 저기서 돈 벌고 아마 이 가게도 산 거겠죠. 이제 왔습니다. 여기도 국물은 좀 막내요. 여기 베트남은 식당에 이제 자리가 없으면은 이렇게 이제 합석을 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그냥 같이 드시면 돼요. 그리고 자리가 없을 때 똑같이 이제 합석해서 드셔도 돼요. 여기 현지 분들 보니까 먼저 이렇게 라임을 칩을 짜요. 그 다음에 남은 걸로 이렇게 닦더라고요. 제가 순서가 잘못됐어요. 이 라임은 먼저 여기 숲에다 넣고 처음부터 저처럼 닦지 마세요. 우선 여기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고수 있고 또 여기는 버섯을 주네요. 버섯을. 족발은 일반 퍼 면 사이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닭가슴살 들어가 있습니다. 국물은 좀 맑아 보이는 게 되게 담백하고 깔끔할 것 같아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물질 들어갔어요. 그 수세미 같은데 아씨 이게 싫어지네 갑자기. 첫 위생부터 불합격. 일단 먹기는 싫어도 촬영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해볼게요. 약간 국물 맛은 한국의 그 닭곰탕 비슷한 맛이 나고 어떻게 보면 또 삼계탕 국물 맛 같기도 한데 아까 그 수세미 같은 거 그것만 발견 안 됐어도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진짜 지금 먹기 싫어 죽겠네 지금. 아 식당은 위생이 생명인데 이게 참 아쉬워. 솔직히 그 아까 이물질 들어간 거 생각 안 하고 먹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찝찝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진짜 남깁니다. 뭐 위생만 아니면은 그냥 맛만 보면은 한 번쯤 그냥 먹으러 올만한데 뭐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전 여기서 심하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그 소고기 쌀국수를 먹었는데 여기 베트남 쌀국수도 한국 국밥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돼지국밥이나 소국밥처럼 여기 베트남 쌀국수도 소 육수를 베이스로 한 쌀국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닭고기 육수를 베이스한 퍼 갈아낸 쌀국수가 있어요. 그동안 이제 소고기 쌀국수만 먹어서 좀 지겨워서 이제 오늘은 이제 닭고기 쌀국수를 먹으러 갑니다. 네, 이번에 가는 쌀국수 집은 본탕 칸 지아 투이엔.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여기 가게는 되게 작아요. 근데 위에가 가정집 같고 밑에다가 식당을 개조해서 만든 것 같은데 여기는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닭고기 찹쌀밥도 있고 포가톤, 포치킨, 그린 오니언. 일단 첫 번째 이게 제일 베스트 메뉴 같으니까 이걸 시켜보도록 할게요. 목분탕. 닭고기 쌀국수 나왔고요. 여기 쌀국수는 면발이 되게 얇네요. 그리고 버섯 들어가 있고 닭고기 들어가 있고 이것도 버섯인데 생긴 거는 계란 지단처럼 생겼죠. 또 고수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는 스는 안 들어가 있네요. 아까 제가 갔던 그 유명한 식당보다는 확실히 이제 위생이 깔끔해 보여. 아까 거기서 이물질 나와가지고 짜증났었는데. 그러면 우선 이제 국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육수는 삼계탕하고 닭곰탕 사이 중에 삼계탕 쪽에 약간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까 식당은 삼계탕하고 닭곰탕 사이 중에 닭곰탕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여기 식당은 약간 좀 삼계탕에 좀 더 가까운 맛이에요.
그리고 이런 버섯 때문에 버섯 맛이 엄청 강하게 올라오네요. 버섯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소고기 면발 지겨웠었는데 얇은 면으로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저는 또 고추를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임을 짜서 넣습니다. 그 라임하고 이제 고추를 좀 더 넣으니까 풍미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맛도 더, 감칠맛도 더 나고. 여기 쌀국수집의 킥은 여기 버섯이네요. 버섯. 그리고 이 다른 종류의 버섯도 있습니다. 이 쌀국수 맛있네. 국물도 담백하고. 아까 갔던 그 유명한 식당 거기에서 이제 이물질 들어간 게 너무 기억이 안 좋아서 여기는 위생도 깔끔한 게 아까 거기 식당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가정식처럼 만드는 것 같아요. 닭고기 썰어 놓으시고. 맛있게? Giò, 와. giò, 짠. trứng, 증. củ cải, 볼까? thịt gà, 가. nấm hương. 뭐야? Ok. 이제 까만. Bye bye. Bye bye. Ok. 제가 이렇게 항상 맛집들을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유명하다 그래서 꼭 그렇게 맛있거나 뭐 특별한 뭐 무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오래 장사하고 사람들한테 유명세 타다 보니까 이제 리뷰도 많고 그러다 보니 유명해진 거겠죠. 아까 제가 갔던 데가 이제 대성당 근처에 있는 곳이어가지고 위치적으로 좋죠. 올드커터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이 방문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맛을 봤을 때는 지금 두 번째 갔던 곳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두 번째 갔던 곳은 여기 하노이 기찻길 거기에서 조금 걸어야 되는데 한 10분 정도? 좀 약간 위치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없는데 오히려 전 저기가 조용히 먹기도 좋고 위생적으로 깔끔하고 그래서 저는 혹시 이제 닭고기 베이스로 된 허가 드시러 오신다면은 방금 저 집을 추천합니다. 쌀국수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해장으로 먹는 게 가장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쌀국수집 유명하다는데 여러 군데를 다 가봤는데 그냥 제 기준에는 다 그냥 잘하고 그냥 다 맛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뭐 어디가 정말 특출나게 잘하고 못하고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상향 평준화된 느낌? 그래서 웬만한 쌀국수 전문점 가면은 실패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쌀국수를 가장 맛있게 한번 먹어보기 위해서 어제 좀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별로예요. 여기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숙소가 좀 외곽 지역인데 여기 동네에 쌀국수 맛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근데 거기가 아침 6시 30분에서 11시 30분 딱 5시간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저는 이제 진짜 마지막 쌀국수를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 괜찮은 로컬 맛집입니다. 보자. Hello. Mũi này hết 오케이, 오케이. Còn một bát nữa thì biết. 메뉴는 이렇게 있네요. 제가 지금 거의 끝날 시간대 와가지고 손님은 많이 없네요.
쌀국수 나왔습니다. 너무 시원하다. 생강도 넣었습니다. 역시 쌀국수는 해장으로 먹어야지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국물이. 속이 확 풀리네. 여긴 이렇게 튀김면을 줬어. 저는 계속 지금 쌀국수 파만 먹어가지고 진짜 질렸었는데 라면처럼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국물도 되게 깔끔하고 담백해요. 하노이 국물은 스타일이 그런 것 같고. 여기는 쪽파가 안 들어가고 양파랑 고기 조금 들어가네요. 여긴 고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그래서 가격이 좀 싼가? 이 쌀국수집이 다른 집하고 틀린 거는 양파를 넣어줘요. 양파를. 제 생각에 가장 맛있는 쌀국수집은 술 먹은 다음날 집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계속 쌀국수를 먹으러 다녀봤는데요. 계속 같은 음식만 먹으려니까 솔직히 물려서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쌀국수는 쳐다도 안 볼 것 같아요. 그리고 하노이 3대 쌀국수라고 있죠. 퍼짜쭈엔하고 퍼텐하고 그다음에 퍼틴, 이게 세 군데가 있는데 쌀국수 영상 올리면서 왜 세 군데는 안 올렸냐 할 수도 있는데 뭐 그 세 곳은 제가 굳이 방문을 안 하더라도 다른 곳의 리뷰나 뭐 영상이 많을 것 같아서 굳이 제가 올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방문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하노이 일반 쌀국수가 거의 4만동에서 5만동인데 그 세 군데 가게는 7만동에서 8만동 정도로 거의 2배 가격 높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쌀국수 여기 투어를 다녀보면서 뭐 유명하다는 맛집이나 그냥 일반 쌀국수 집을 다녀봐도 그렇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굳이 방문하지는 않았어요. 우선 제가 지금 여기 하노이에 머물면서 기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때 촬영을 하면서 방문할 수 있으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저희 쌀국수 투어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음식으로 또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